안녕하세요. 저희는 주토피아 테마파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엄준호, 이현지, 위다의 정한나, 최효정, 테토피아조입니다. 우선 저희 발표는 개요, OW1H, 운영 방안, 그리고 퍼레이드와 굿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다음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저희는 주토피아 테마파크를 기획했는데요.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있던 부지에 세울 계획입니다. 촬영 부지를 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뒤에 OW1H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용 요금은 연령별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베이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입장료를 책정한 기준은 저희가 모든 정확한 예산들까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한 테마파크와 국내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롯데월드의 입장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롯데월드보다는 조닝별로 볼거리가 더 많고 디즈니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입장만 할 수 있는 입장료는 더 비싸게 책정을 했고요. 어트랙션은 롯데월드보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어트랙션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은 더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OW1H를 설명드리겠습니다. OW1H의 설명은 what, who, why, where, when, how 순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what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소재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주토피아입니다. 저희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테마파크를 설계하고 싶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상적인 이야기를 공간화하는 것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화하기 쉬운 소재와 접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세상의 여러 차별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테마파크를 기획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Utopia is here인데요. 주토피아는 주와 유토피아의 합성으로 차별과 편견이 없는 도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그 공간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토피아라는 뜻도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또는 이상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토피아는 현실에 없지만 주토피아 세계관을 통해서 함께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공간이 유토피아라는 뜻을 담아서 유토피아를 현실에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 주토피아 테마파크다라는 의미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who,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의 메인 타겟은 11살에서 16살이고 서브 타겟은 영화 주토피아를 좋아하는 팬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겟을 잡은 것은 다트너의 행동 발달 이론 5단계 중 형식 기능 단계인 11살, 12살에서 15살, 16살이 개인으로서 성인의 사고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고 과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무언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Y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저희가 주토피아 테마파크를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최근 여러 차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차별에 맞서는 콘텐츠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건을 기준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성차별에 맞서는 페미니즘 도서의 판매율이 3.2배나 증가하고 관련 콘텐츠들도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흑인이 주연인 영화는 거의 흥행하지 못했는데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문라이트, 나사에서 흑인 여성으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히든 피겨스에 이어 최근 개봉한 겟아웃도 흥행을 하며 점차 차별에 맞서는 콘텐츠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작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가 차별과 고정관념에 맞서는 대표적인
또한 영화 내에서 주토피아 세계관이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 공간으로 구현하기도 매우 좋을 것 같았고, 스토리나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편견을 깨는 것들이 많아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주토피아 테마파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토피아 테마파크를 위해 저희가 선택한 테마파크 부지는 바로 남양주 종합촬영소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약 40만 평의 부지로서 에버랜드의 부지 면적과 유사한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남양주는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북부 교통 관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환경입니다. 남양주시의 인구는 약 60만 명이고 62개의 초등학교, 32개의 중학교, 20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서 주토피아 테마파크가 지역 주민에게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넓은 부지인데요. 약 40만 평이라는 규모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이전으로 매각됨으로써 테마파크화 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심과 떨어진 위치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많은 도심과 떨어져 있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테마파크의 특징 중 하나인 배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2018년 7월 초에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메인 타겟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인 만큼 학생들의 여름방학에 맞추어 개장을 하기 위해 7월 초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OW1H 중 마지막인 하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 조망도를 시작으로 각 조닝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 조원들이 직접 그린 전체 조망도인데요. 주토피아 테마파크는 이렇게 매표소 겸 주토피아로 갈 수 있는 기차가 마련된 버니버로우, 실외에 위치한 다운타운과 실내에 위치한 툰드라타운, 열대우림으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토피아에는 사하라스퀘어나 캐널 디스트릭트와 같은 다른 지역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영화상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자세히 다룬 지역들만 테마파크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주토피아 케이블카를 실제로 구현하여서 조닝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동시에 테마파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은 보이시는 그림에 찍힌 빨간 점이 있는 위치 2층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제 주토피아 테마파크의 출입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버니버로우역입니다. 버니버로우는 영화에서 주디가 사는 토끼마을의 이름인데요. 이곳은 테마파크의 입구이자 매표소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매표소도 주인공인 주디가 사는 마을을 컨셉으로 하나의 조닝처럼 꾸며보았습니다. 이 마을이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공간으로 주인공 주디가 주토피아로 떠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것에서 착안하여 주토피아로 들어가는 몰입감을 위해서 매표소를 기차역과 버니버로우의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버니버로우는 주디가 사는 토끼마을이기 때문에 당근이나 토끼와 관련된 것들로 꾸밀 것인데요. 비록 토끼마을이지만 영화에서도 양이나 여우 같은 다른 동물들이 등장했던 만큼 캐스트들의 다양한 복장을 통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버니버로우의 마을 느낌을 잘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주디가 버니빌리지에서 기차를 타고 주토피아에 갔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이곳에 기차역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강제동선을 이용한 유도 보행형으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주토피아로 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영화상에서 주디가 버니버로우에서 주토피아로 가기 위해 타는 기차의 사진입니다. 또한 매표소에서 캐스트는 아예 표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토피아행 열차표를 끊으시겠어요? 같은 안내 멘트를 함으로써 몰입감을 더 높여줄 예정입니다. 이곳 기차는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줄 예정이고요.
기차가 지나가는 공간을 터널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토피아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디가 주토피아로 향할 때 각 타운별로 지나치게 되면서 타운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 장면에서 착안하여 기차 양쪽에 영상이 나올 수 있는 터널을 생각했습니다. 양쪽에서 주토피아의 각 존에 대한 영상을 재생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 터널에서 사용한 기법은 동화상 광고입니다. 동화상 광고 기법이란 시각 잔류 현상을 이용한 영상 광고 기법입니다. 아마 지하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개의 연속된 사진을 지하철 속도에 맞춰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하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한 개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영화관의 영사기 원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만든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밖에 툰드라 타운의 풍경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열대우림의 풍경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주토피아에 대한 기대감과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차에서 내리게 되면 바로 마주하는 곳은 다운타운 조행입니다. 기차는 다운타운역에서 멈추게 되고요. 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자유보행형 실외 공간인 다운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보는 건 정면에 놓인 가젤이 등장한 대형 전광판입니다. 이는 영화에서 주디가 처음 주토피아에 왔을 때 마주한 것과 비슷하게 놓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주토피아를 상징하는 커다란 전광판을 전면에 배치하는 전면 집중 사퍼드 연출 기법을 사용하여 웅장함을 더해주는 동시에 본격적인 주토피아의 시작을 알리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 외에 에이징 기법을 사용한 시청과 경찰서와 같은 큰 건물을 중심부에 배치하고 상점이나 식음료 시설을 주변부에 배치할 것입니다. 시야의 뒤편에는 닉이 지붕에서 아이스크림을 녹여 폭포처럼 내려오게 했던 장면에서 착안하여 트롱프레유 기법을 사용한 실물처럼 보이는 아이스크림 인공 폭포를 설치해 화려함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또한 공간의 곳곳에 전광판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주토피아에 돌아다니고 있는 각 한 명씩밖에 없는 메인 캐릭터 주디와 닉의 1일 스케줄과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오늘의 퍼레이드 일정 또한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운타운의 어트랙션입니다. 첫 번째 어트랙션은 주디의 주차 단속입니다. 이건 범퍼카 어트랙션인데요. 영화 초반부에 주디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러 돌아다니는 장면에서 착안해 만든 것입니다. 차는 경찰차와 일반 자동차 두 가지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요. 범퍼카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충돌 횟수를 감지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차와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리틀 로덴시아입니다. 대페이지망 축소 기법을 이용해 영화 속에 등장했던 아주 작은 설치류 마을을 재현한 공간인데요. 이곳은 주디가 아주 작은 리틀 로덴시아에 들어가 생쥐들을 밟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며 도둑을 잡으러 쫓아가는 장면에서 착안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자동차 모양의 인라인 스케이트를 착용한 뒤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저희 조가 중간과제 때 방문했던 팀레벌드의 그래피티 네이처에서 사용되었던 디지털 영상 기법을 사용해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면 움직임을 감지해서 바닥에 생쥐들이 도망다니는 모습을 재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쇄된 역입니다. 이곳은 다운타운 조닝의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주토피아 서사구조에서 어두운 부분을 차지했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어트랙션입니다. 또 화려함 뒤에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던 주토피아처럼 화려한 다운타운의 지하에 이런 어두운 어트랙션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페이지망 왜곡 기법을 이용한 기차 카트 모양의 어트랙션을 운영할 것인데요. 영화에서 굉장히 어두운 느낌의 장면이 연출됐던 공간이었던 것처럼 어둡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살릴 예정입니다. 폐쇄된 역에서 더그라는 양이 밤에 울음꽃이라는 독초를 재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증거들을 경찰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차 카트가 운영되는 양 옆에 신버트의 모험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장면들을 재현하는 애니매트릭스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어트랙션의 특이한 점은 입구와 출구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폐쇄된 역에서 얻은 증거들을 경찰서로 가지고 가기 위해 자연사 박물관을 가로질러 가는 장면에서 착안하여 출구를 다운타운 자연사 박물관으로 연결되게 하여 영화 내용과 연결지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신비의 샘 오아시스입니다. 영화 내에 등장하는 주술사의 집을 모티프로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토피아 속에 나타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에 캐스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경험했던 차별과 편견을 오재미에 적어서 그 오재미로 박을 터뜨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의 말이 적힌 오재미로 박을 깨고 그 안에서 나온 문구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해진 차별 또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에 맞서는 시간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번엔 다운타운의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청 건물의 내부를 공연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실내에 대형 공연장을 마련하고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주토피아 공연이나 인형극으로 꾸며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호랑이가 주디에게 귀엽다고 하는 장면, 닉의 어린 시절 여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지하철에서 호랑이를 보고 자기 아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토끼 엄마와 같은 장면들을 공연으로 구성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로 관람객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는 주디가 근무하는 경찰서를 구현할 것입니다. 테마파크의 인포메이션 센터 역할을 해주고 수유실이나 미아 보호소 같은 편의시설을 배치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식음료 시설 중 전보스 카페는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실제로 구현한 것인데요. 영화에 등장한 전보팝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음료를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영화 속에서 대용량의 전보 메뉴를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끼리가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대용량 음료와 전보 메뉴들이 판매되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툰드라타운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왼쪽 다리를 건너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툰드라타운인데요. 자유보행용 실내 공간으로서 한대기후인 툰드라타운 컨셉을 살려 다른 조닝에 비해 시원한 온도와 습도로 꾸밀 것입니다. 또 컨셉에 맞춘 얼음 건물들도 배치하여서 편의시설과 조닝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존의 뒤편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스터 빅의 집을 설치하고 존의 가장 한가운데에는 툰드라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중 중요한 장면이었던 미스터 빅의 딸인 푸르푸르의 결혼식을 대페이지망 축소 기법을 활용하여 미니어처로 재현할 예정입니다. 툰드라존의 어트랙션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스터 빅스윙이라는 어트랙션입니다. 영화에서 미스터 빅이 닉과 주디를 얼음물에 담그겠다고 위협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면에서 착안한 것인데요. 가평의 빅스윙 놀이기구와 비슷한 형식에서 착안하여 기획해 보았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사람들이 엎드린 상태로 놀이기구에 매달려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어서 이 장면과 비슷하게 보이는 연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한가운데에 있는 푸르푸르의 결혼식장의 아래에는 툰드라 스케이트장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는 차가운 툰드라 기후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포함하게 되었고요. 상설 아이스 링크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토피아를 보신 분들은 툰드라 지역 하면 닉이 눈밭에서 발바닥 모양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관람객들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자 닉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공간인 발바닥 아이스크림 가게 또한 조닝의 곳곳에 설치해 식음료 시설과 휴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피아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는 많이들 생각하시는 아날로그 롤러코스터인데요. 어트랙션의 이름은 이 롤러코스터를 운영하는 미스터 빅이 마피아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마피아의 롤러코스터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이 거대하고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자그마한 쥐인 미스터 빅이 운행한다는 반전을 줌으로써 주토피아의 에피소드와 연관시켜 어트랙션을 통해 사람들이 편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코슬로브의 자동차 어트랙션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에 나온 서울랜드의 마법의 양탄자와 같은 형식으로 자동차 모양의 어트랙션이 공중으로 올라가 흔들리는 어트랙션입니다. 이는 영화에서 주디와 닉이 툰드라타운에 갔다가 북극곰들에게 잡혀 차를 타고 끌려가는 장면에서 착안한 어트랙션인데요. 이 북극곰들 중에 미스터 빅의 오른팔인 북극곰의 이름이 코슬로브여서 코슬로브의 자동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조닝인 열대우림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오른쪽 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조닝이고요. 자유보행형 실내 공간으로 다른 조닝, 특히 툰드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대한 온실이 컨셉이어서 곳곳에 희귀 식물과 흔들다리를 배치하여 열대우림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꾸며보았습니다. 또한 열대우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캐릭터가 바로 만차스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 나무 위에 만차스의 집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대우림의 어트랙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3개의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밤의 울음 어트랙션입니다. 기존 아날로그식 롤러코스터에 VR 기법을 추가한 어트랙션인데요. 처음에는 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부터 역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만차스가 쫓아오는 영상을 VR로 재생시켜서 만차스로부터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생생히 느낄 수 있게 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두 번째는 스윙트리입니다. 큰 나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트랙션인데요. 가지마다 회전과 낙하를 반복해서 엇갈리게 왔다 갔다 하는 어트랙션입니다. 꽤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해서 나뭇가지 모양의 의자에 앉아 거대한 온실 컨셉인 열대우림존 전체가 조망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어트랙션인 레인보트입니다. 열대우림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처럼 조성해놓은 물가를 보트를 타고 움직이는 어트랙션인데요. 빛과 음향으로 물 흐르는 효과를 더 생생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테마파크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과 차별을 깨자는 목적의 테마파크인 만큼 인종과 장애에 관계없이 캐스트를 채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툰드라존에서 청소 업무를 맡는 캐스트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착용할 것입니다. 이는 영화 속 툰드라존에서는 동물들이 얼음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착용해 미끄러지듯 다니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트랙션의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캐릭터가 어트랙션을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엄청나게 빠른 롤러코스터를 나무늘보가 운영한다든지 거대한 놀이기구를 아주 작은 생쥐가 운영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전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주디와 닉 캐릭터는 전체 조닝에 딱 한 명만 둬서 희소성을 증가시키고 전광판에 주디와 닉의 일정을 보고 관람객들이 그들을 찾아다니는 즐거움을 줄 예정이고요. 이들은 테마파크의 상징적인 캐릭터로서 전문 배우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테마파크에서 재생되는 모든 영상의 목소리는 주토피아 더빙판 성우들의 목소리로 재생해 더욱 친근감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조닝마다 주토피아에 나오는 경찰 옷을 입은 경찰 캐스트들이 순찰을 하도록 배치할 것인데요. 이들은 관람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진짜 주토피아의 경찰관들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생생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레이드와 굿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퍼레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정 동물 하나로만 구성된 퍼레이드와 다양한 동물로 구성된 퍼레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특정 동물 퍼레이드는 한 가지 동물로만 구성된 퍼레이드로서 해당 동물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춤이나 동작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다음 다양한 동물 퍼레이드는 주토피아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여러 동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람객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퍼레이드로 구성해 축제 느낌을 주는 퍼레이드를 만들 것입니다.
주요 굿즈로는 주디가 사용하는 당근 녹음펜, 여러 가지 동물 캐릭터를 이용한 머리띠, 모자, 그리고 경찰 배지가 있고요. 밤에 울음꽃이나 클로하우저가 먹는 도넛, 발바닥 아이스크림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주토피아 테마파크는 편견을 깨트린 공간 연출, 그리고 어트랙션 체험을 통해 방문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편견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이로써 아이들에게는 편견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토피아 팬들에게는 영화 속 공간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주토피아 테마파크는 동물이 주인공이며 열대우림전에서는 희귀한 식물들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동물에 대한 친밀감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 일대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채용하여 경제적 효과도 높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토피아 테마파크 기획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